오늘도 특이점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특이점과 함께 시작한 게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덧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 끝자락에 이르러서 시즌4 네.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예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그 방학의 시간을 갖는 거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저희는 이제 짧은 특이점 방학을 맞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시즌4 마지막 방송인 만큼 특별히 모신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특이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민 제작자 분들이시잖아요. 이번 시즌4에 나와주셨던 시민 제작자 분들 중에서 근황이 궁금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참 추리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하다가 두 분을 선별해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서 지금 너무 좋으신 거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자락 구례에서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담고 있고요. 국립공원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건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건행. 아시죠? 건행. 예, 저는 힐링 박부편에서 이명웅님을 너무 사랑하는 50대 주부 유지원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이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네. 저희 시즌4 특이점 첫 회에 나와주셨었고, 이태건님은. 그리고 유지환님은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가 처음 방송하실 때. 네. 첫 회에도 같이 해주신 저 분이잖아요. 첫 방송을 긴장하지 않게끔 네. 잘 이끌어 주셨죠. 맞아요. 그때 네. 저희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건행 막 하면서. 네. 일단은 이태건님은 저희 그 첫 회에서, 시즌4 첫 회에서 지리산의 그 여러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주셨잖아요. 뭐 홍매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꽃들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안 그래도 그 지리산의 겨울 풍경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덕분에 좀 눈이 호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시민 제작자가 된 덕분인지 평소라면 관심이 안 갔을 그런 주변의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다양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즌4 첫 회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없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방송에 나오고 그 주변 반응이 예. 좀 어땠습니까?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고요. 아. 방송 나온 링크를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보내서 야 누구는 뭐라고 하더라, 누구는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고요. 야. 뭐 주변 분들도 그냥 잘 봤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평소 하고는 좀 다르게 웃긴 부분도 있었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야, 동네에서 뭐 스타가 되셨네요. 그러니까 유명인 네.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하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나요? 네. 자, 그 이태관님이 이제 시즌4 첫 방송에 나와주셨다면 우리 네. 유지화님은 건행. 네. 제가 이제 특이점 합류하고 첫 방송 또 같이 출연해 주신 분인데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파란색 예. 영웅시대 복장으로 나와주셨어요. 네, 멋집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정말 재밌게 2022년도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재밌게요? 일단은 이제 유튜브 때문에 활동이 너무 많아졌고, 오. 그리고 콘서트를 생각하지 못했던 콘서트를 너무 많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민 석사 과정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또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작년에는 아마 제가 가장 바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야, 뭐 아무튼 작년 한 해는 우리 유지화 씨의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오늘도 뭐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뭘 잔뜩 들고 오셨어요. 맞아요. 이 저 소품이. 소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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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인형을 갖고 왔는데요. 오, 뭐예요? 안녕. 아, 저기 이명웅 씨인가요? 예,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야. 지인인 동생이 원래 원스타인 덕후예요. 그래갖고 아. 그 친구가 선물로 만들어줬는데 저희 이야. 구독자님들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명훈이라고. 아, 명훈이? 아. 왜 명훈이죠? 명웅이라고 아. 동생이라고 아. 이명웅 동생이라고. 아, 동생 명웅이. 예, 명웅이. 제가 정해준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고요. 너무 예쁘네요. 직접 명웅아 만들었어요. 안녕. 자, 영웅이 형한테 저기, 자, 영웅이 인사 형 한번. 인사 한번. 자, 안녕하세요. 안녕. 든든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제가 딸이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줘 갖고 아. 예, 저희 유튜브에도 실기를 했는데 거울을 만들어 갖고 히어로 해 갖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야. 그렇군요. 네. 오늘 영상을, 네. 오늘 방송을 이명웅 씨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저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반가운 두 분을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가 막 길어지는데 일단은 영상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이태건님께서 준비해 주신 지리산의 풍경을 볼 건데요. 어떤 영상 담아주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그 겨울의 설경을 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와. 생각이 있었고요. 네. 또 지리산이라고 하면 그 산 자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0년이 넘은 그 고찰들이 많습니다. 화엄사나 그렇죠. 상계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도 소개해드리고 또 겨울에 찾아오는 동물들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뭉쳐서 겨울 지리산에서 만나는 풍경이라는 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 설경이 펼쳐진 그 멋진 음. 지리산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야. 진짜 멋있네요. 겨울의 지리산 노고단은 하얀 꽃으로 가득합니다. 나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 가지 꽃, 하얀 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피어나는 다양한 야생화들도 아름답지만 파란 하늘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는 오, 겨울 진짜 노고단의 멋지네요. 꽃 설경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진짜 느낌을 겨울 줍니다. 왕국이네요, 저기가. 그러게요. 네. 저기에 서 있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진짜. 영상으로 보는 네.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노고단이죠? 예. 야생화가 많이 피어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노고단. 한겨울에 오시면 천상의 눈꽃 화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내렸네요. 네, 그러네요. 하늘도 아주 맑네요. 네. 구름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잖아요. 어. 네. 저건 이제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아. 강하다라는. 저는 지금 네. 속도를 좀 빨리 돌리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바람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트인 곳에 가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아, 바람이 세게 진짜요? 불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요런 내리막은 말이죠. 그 비료포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좀 타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아, 예전에 많이 사고가 타셨죠? 나기도 사고가. 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좀 자제해달라. 그렇군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와. 예. 네. 천년사찰 화엄사의 풍경이네요. 네. 배우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와. 천년고찰 화엄사도 흰 눈으로 치장했습니다. 국보 5개, 보물 8개의 문화재가 있어 지리산의 보물상자라 불리는 지리산 화엄사. 와, 진짜 멋지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지리산의 산사에 내리는 눈은 수행의 공간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보물입니다. 대웅전. 보물 제 299호네요. 여긴 대나무 밭이 맞아요. 있는 것 대나무 같아요. 숲길. 저 뒤쪽으로 가면 맞아요. 있죠. 저 길이. 아, 저기 있으면 마음이 진짜 평온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겨울에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몸을 웅크리고 추위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딱딱 운이 좋게도 딱따구리. 여기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큰 호색 딱따구리를 만났습니다. 먹이를 진짜 찾아 딱딱하네요. 나무를 쪼아 입이 뜯어내고 아프지 않을까? 또 구멍을 틉니다. 상당히 강하게 내리치는데. 겨울숲이 네.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와. 소리입니다. 지리산 천은사 앞 저수지에는 매년 겨울 원앙이 찾아옵니다. 이쁘장한 외모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물장구 치는 모습도 박력 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을 원앙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원앙은 일부 다처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다는 것을 비유하려면 기러기를 예로 드는 게 좋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가마돌아 흐르는 섬진강에 겨울 손님 물닭이 찾아왔습니다. 깡총 뛰어서 이렇게 오, 물속으로 그러네요. 약간 방정 맞아 보이는 자맥질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까만 몸뚱이에 하얀 부리와 이마,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잘 봤습니다. 야. 정말 평온해지면서 네. 고즈넉한 그 사찰을 보고 있노라니. 아, 마음이 네. 정말 눈도 마음도 같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눈꽃이 가득 핀 노고단, 또 고즈넉한 화엄사, 또 겨울 새들까지 지리산의 겨울 풍경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영상을 언제 찍으신 거죠? 12월 13일에 첫눈이 쌓일 만큼의 첫눈이 왔고요. 아. 네. 다음 날 바로 찍으러 올라갔었고 화엄사는 동짓날 12월 22일. 새들의 영상은 이제 찍겠다고 가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여러 번 나갔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찍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뭐 이태권님 덕분에 아주 눈호강을 했습니다만, 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노고단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산에 또 올라가셔야 되고 영상 찍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네. 한 가지 정도 따진다면 그때 크고 작은 카메라를 3개 가지고 아. 세우는 모노포드도 하나. 이게 짐이 좀 많았고요. 장비가. 네, 장비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넣고 가더라도 아까 영상 같은 아주 좋은 풍경을 만나면 힘들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렇죠. 날씨가 안 좋아서 담을 게 없게 되면은 이제 그게 힘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와. 이 이태권님의 영상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 화엄사를 담아 주셨었잖아요. 봄에 그 화엄사에 그 올번나무. 네. 네. 그 몇 년 된 거였었죠? 그게 400년 넘은 400년이 넘은. 네. 그 올번나무까지 홍매화도 소개를 예. 해주셨었잖아요. 화엄사에 원래 잘 가시는 편이세요? 집과 회사를 빼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화엄사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뭐 사실 화엄사라는 사찰을 간다기보다는 아까 영상에 대숲길이 나왔잖아요. 네. 대숲길로 올라가면 구충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음. 거기는 화엄사 근처에 나는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이제 차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 구충함의 스님과 많이 친해서 아. 제가 차 마시러 자주 갑니다. 우와. 구충함도 야생차에 대한 너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영상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네. 차값 대신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고 항상 저는 가서 차를 마시고 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저희는 진짜요. 보빈 아나운서랑 보빈 아나운서 우리 별다방 가서 차 한 잔 뭐 이렇게 별다방 가는데 네, 스님께 가서. 스님께 가가지고 네. 좋은 말씀도 듣고 와. 야 따뜻한 그 암자에서 그 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암자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네.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이렇게 녹여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까 새들이 좀 나오긴 예. 했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생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또 재미가 있다고요. 동물들이 평소에는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죠. 근데 겨울에 산에 가시더라도 이제 눈에 뭐가 이렇게 자국 있는가 살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예,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 발자국도 있고 동물 발자국도 있고 미리 약간 나는 동물 발자국을 봐야겠다라고 예습을 하고 가시면 네. 오. 야생동물 흔적도감이라는 책도 있고 동물 발자국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동물은 이런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면 네. 좀 더 눈 쌓인 산을 재미있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 지리산 하면은 왜 그 예. V자에 반달곰 곰, 네. 곰 혹시- 만나면 어떡해요? 반달곰 발자국 보신 적 있어요? 보통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에는 잠을 자죠. 네, 아. 그러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제가. 겨울잠 자느라 발자국 찍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제 발자국이었더라고요. 네, 네. 아, 곰 그렇구나. 발자국.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이태건님은 동물 발자국만 보고도 이게 어떤 동물인지 좀 아세요? 발자국을 포함하고 똥까지 확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알고 있는 동물들 이름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진짜요? 멧돼지, 수달, 음. 오소리, 노구리, 토끼도 있고 또 또 새들은 워낙 그 다양하고 이제 형태가 많아서 네.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그 오색 딱따구리? 예. 네, 그걸 맞아요. 봤는데 이 원래 사진 촬영 중에서도 이제 새를 이렇게 찍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 계속 움직이고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고. 네. 겨울 새를 찍는 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찍으셨어요? 근데 걔가 인기척을 덜 느끼도록 추운데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어렵겠는데요? 그 대신에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짝짓기 하느라고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소리 듣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짝을 찾을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 대신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보인다 싶으면은 그놈을 오래 보긴 쉬워요. 잎이 많을 때는 잎 사이에 가려서 어디 있는지 좀 찾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봄 여름에는 많지만 이제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이제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찍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보이면은 좀 그놈을 자세히 관찰하기에는 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태원 님도 겨울새를 이렇게 잘 찍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시민 제작자 활동을 하시면서 자꾸 예. 장비를 사신다고. 정말요? 좀 자꾸 덕질을 하시지만 네. 저는 자꾸 장비를 들여서 아. 덕질하는 것을 보는 남편의 심정이나 네네. 장비를 사는 신랑을 보는 그 어떡하면 아내의 좋아요. 심정이나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어쩐지 이번에 그 새 장면이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네네. 이 앞으로 또 찍어주실 그런 영상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지리산이 높다 보니까 겨울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지리산의 겨울은 언제쯤부터 시작돼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편하게는 그냥 입동이면 겨울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입동을 실감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봤더니 하루 종일의 온도 평균이 5도 밑으로는 5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겨울의 첫날이라고 해요. 그것도 실감하기 어렵죠, 사실.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뒷산에 눈이 좀 쌓였구나 하면 이제 겨울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네.
겨울에도 좀 이렇게 등산객분들이 많지 않는 그런 편인가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겨울 산만의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요. 네. 올해는 또 차량으로 올라가는 길이 통제가 돼서 평년보다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저도 영상 보니까 제가 직접 보고 싶은 겨울에 특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 코스로 등반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노고단 아주 아름답죠. 네. 노고단도 좋고 남원 쪽에서 올라가는 바래봉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설경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스를 찾아가시면은 설경 보시기는 아주 좋고요. 꼭 높이 안 올라가더라도 문화유산과 이렇게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화엄사의 치유의 길이라든가 천은사의 상생의 길처럼 이렇게 좀 문화유산과 연계된 길이 있어서 꼭대기 안 가시더라도 겨울에 네. 오시면 볼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겨울 지리산 매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이건 정말 매력적이다. 어떤 점을?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당황스럽네요. 보통 뭔가를 다 알아버리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음. 근데 지리산은 계속 다녀도 계속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질리지 않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알고 싶은 매력이 있고요. 겨울은 아무래도 봄이나 여름의 화려함보다는 고요함이 있겠죠. 네. 겨울산이 주는 고요함.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설경의 화려함.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천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지리산의 야생차. 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가장 겨울의 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진짜 설경과 야생차 한 잔. 네. 네. 그쪽에 가면은 제가 이태곤님께 전화를 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리산의 봄도 시작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지리산은 1월부터도 이제 봄이 시작되는 기운이 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다른 지역 그 위에 이제 위쪽 지방에서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1월에 피는 꽃이 있어요. 1월 말에 복수초라고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복수초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꽃 피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3월 평년에 봤을 때 3월, 2월 말 3월 초에 피는 길마가지 꽃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네. 1월 3일에 처음 핀 걸 봤거든요. 어머나. 네, 그래서 평소에 1월에 꽃을 보면 드디어 이제 봄이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1월 초에 핀 꽃을 보니까 벌써 봄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온난화와 관련된 이상 현상이 아닌가 걱정도 좀 됐고요. 맞아요. 지금 복수초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이렇게 꽃봉우리가 올라와서 이제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시즌 이제 5 시작하면은 그때 또 봄의 모습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이제는 두 번째 영상, 유지아님의 영상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영상을 담아 주셨을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건 이제 저희가 LA 티켓팅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 이제 티켓팅 하는 순서, 티켓팅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이 그대로 그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자, 따뜻함을 확인해 보시죠. 시민영상 특이점 두 번째 영상입니다. 1분 남았어. 어머, 고양이 키우세요? 네. 응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괜찮지? 완료했습니다. 본방사수 하려고 오셨습니까? 저분은 그 유명한 남편이시죠. 네. 손님.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합치신 거죠. 딸 부부네랑 같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12월 말에 합쳤어요. 끄떡도 안 해. 이제 한다. 이제 해. 너무 창피해. 뭐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처음 방송 출연했을 때. 지난 영상? 네. 정말요? 오! 그러네요. 같이
또 네, 보셨군요. 여름에 저희 다 모여서 앉아서 본방사수 했어요. 윤신아 씨를 처음 먼저 유지아 어머님의 아빠 났다. 그 아버님의 지금 얼굴을 심하게 모자이크를 하시고 절대 자기 얼굴 나오게 하지 말라고. 어, 정말요. 근데 직원들은 다 알아요. 지금 같이 따님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오늘도 지금 저 자리에 네, 앉아 오늘도 지금 계시거든요. 계시거든요. 네네. 네. 야, 마스크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자고 있죠. 너무 힘들어. 다들 앉아. 지금 새해 엄마를 점 찍어놨어. 어깨 동무했어.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네, 짧게 어떠셨는지 야, 그리고 특이점을 저렇게 댁에서 같이 네. 본방사수를. 네. 웃으시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때 내 신랑 오는 거 아니야? 아닐걸? 아, 뭐 열심히 준비하는데 엄청. 그때 이명웅 그 이제 티빙에서 네. 네, 이제 그때도 본방사수 하냐고. 마지막 콘서트가 네, 있었어요. 콘서트 할 네. 때. 누구신가요? 이분 누구신가요? 사위요. 사위분이. 요즘 사위도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들어갖고 유튜브에. 아. 되게 건강하고 튼튼하실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네요. 그래요.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 등절. 이게 놀란 표정을 지금 연출하신 건데. 야, 저 사위의 그 장모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네. 대단하네요. 네. 열심히 열심히 같이 하네요. 할머니도. 네, 저희 친정엄마도 왔었어요. 야, 정말 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 엄마는 지금 여기 뭐 때문에 오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오신 거거든요. 아기도 있네요. 조카요. 아. 남동생이 재작년에 결혼해서 조카가 생겼어요. 예. 사위분 저렇게 열심히 할 거면 모자이크 빼도 되겠는데. 왜 모자이크를 하신 거예요? 섭섭해요. 사위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현장음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네, 들어왔네요, 굉장히, 현장은. 살짝 들어왔는데. 굉장히 격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커닝. 저작권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악 안 틀어주냐고. 저 콘서트는 직접 가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 갔고요. 가셨던. 예, 그게 또 방송이 된 거를 같이 또 보신 거군요. 이제 네. 이제 티켓팅하는. LA에서 이제 네.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을. 네. 한 편씩 방에서 나오는 중. 할리우드를 가기 위해. 여러분, 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LA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거겠죠? 와, 진짜. 야, 대단하시네요. LA LA까지. 콘서트까지. 저 지금 너무 졸려갖고. 눈 오는 거 같은데. 누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눈이 엄청 많이 오네. 눈이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죠? 축하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미리 좀 숙지를 하셨군요, 방법을. 네. 전날 연습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랬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 집에서 저렇게 티켓팅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네. PC방을 갑니다. 아, 갔었는데요. 네. 못했어요. 정말요? 카드 등록. 나는 화면 안 넘어가. 나 됐는데? 이렇게 샀어요? 어. 어? 야, 티켓. 하나 더 해야 돼. 되신 거예요? 네, 아니 사위하고 딸이 네. 티켓팅 할 때 안 될 수 있으니까 2층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VIP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VIP. 어머. 네. 아, VIP라서 또. 저거는 사고 아닌가요? 진짜. 우와. 세 장을. 네. 많이 됐나 봐요. 여기랑 앞에 여기랑 뒤에 여기랑 다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한 자리씩 어머나. 저희는 갑니다. LA에 가시게 됐잖아요. 갑자기 아침부터. 우와. 어떠시죠? 아, 지금 안 그래도 남편분의 바쁜데 아니요, 가게 생겼죠? 사위. 왜냐면 저희 집에 영어 담당, 운전 담당이기 때문이죠. 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와. 내가 했다. 아니, 너무 덤덤하게, 나 됐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된 건가. 저도 몰랐어요. 네, 진짜. 된 거 맞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된 거라고. 어머나. 신기하네요. 네. 야. 와,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성공기네요, 성공기. 네. 티켓팅 성공기. 이야. 네. 정말 행복해하는, 정말 찐으로 행복해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게요. 혼자서 이제 덕질을 하시다가 온 가족이 영웅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냥 혼자 좋아하고 뭐 얘기하면은 그만 좀 틀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 방송 나오고 또 이제 유튜브가 갑자기 훅 올라가면서 구독자분들이. 네. 올라가면서 갑자기 채널이 이제 그쪽으로 보강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다가 보니까 사위도 딸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호응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요. 이제 그전에는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하고 그래 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약간 분위기가 오픈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네. 저는 지금 되게 재밌고 즐겁게 덕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또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혼자 네. 할 때는 콘서트 가는 것도 사실 혼자 응원하는 힘들죠. 거하고 여러 네. 명이 같이 가는 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이태원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깊이 좋아했던 것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얕았구나. 나는 너무 이 정도에 비하면 얕았구나. 반성. 얕았구나. 기쁜 게 아니었구나, 그게. 깊이가 어. 네네.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그 특이점에 출연하신 모습을 온 가족이 이제 앉아서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저 때문에 오고 있다는 게 네. 좀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도 방송에 나오는 게 제가 좀 많이 낯설긴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 들리는 것도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네. 각자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자꾸자꾸 생기니까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네.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영상에서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시긴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그 미소를 지으시던 그 아버님, 남편분이 그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집에서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푹 지나간다거나 나 좋아해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친구들이 불렀을 때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 이제 립싱크한 거면은 노래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인들한테 이미 유튜브를 다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익게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밖에서 자랑을 많이 하고 있구나. 티를 안 내셔서 티를 안 그렇지 내셨구나. 자랑을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네. 아니 따님과 함께 지금 그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따님이랑 사위분이랑 같이 이제 이명웅 씨 노래 커버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저 푸른 바다 위로 널 닮은 하늘 I'm in London Oh I'm in London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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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럼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연습 사실 립싱크라도 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더빙 하시는 분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립싱크라고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가사를 외워야 되는데 맞아요. 가사가 제 나이쯤 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안 외워진다. 따라서 하는 건 하겠는데 네. 막상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밤낮으로 했는데도 막상 찍을 때는 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위가 어머니 그렇게 해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계속 그래갖고. 기획자분들이 깐깐하시네요. 네, 철저하세요. 네. 이 커버 영상을 본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찍은 줄 전혀 몰랐대요. 진짜요?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날 직원이 쓱 들어오면서 이 사모님 그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던데요. 딱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봤더니 저였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년 넘게 살면서 자기가 모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 그러게요. 딸 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짜요? 네,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당신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딸 친구였냐고. 예, 가발 쓰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도 와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감정 표출도 하기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덕질로 인해서 힐링도 되고 많이 이제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맞냐라는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면서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딸이 가족 채널 하다가 제 채널로 약간 바꿨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번에 저한테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살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딸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딸 앞에서는 즐겁게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따님이 그만큼 엄마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맞아요. 엄마가 좀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네. 따님도 되게 아마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제 LA 콘서트 티켓팅까지 하셨는데 그 임영웅 씨 콘서트 보러 이제 LA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네. 아니, 사실 이 티켓팅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뭐 가족들, 지인들 다 동원해서 이제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또 티켓팅에 성공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왜냐면 보통 티켓팅 할 때 좋은 자리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쁜 자리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하고 사이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을 했고
어머니 하고 싶은데도 누르시라고 해갖고 제가 그냥 VIP석에 그냥 눌렀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VIP로. 네, 나는 이제 직진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3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가라고 밀어준 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도 있고 좀 전략도 잘 세우신 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LA까지 이번에는 콘서트를 보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 남편분 그리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저렇게까지 직접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네. 지인 있는 자리에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미국 꼭 가야 되겠냐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서 가라고. 아니 남편분도 같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진짜 덕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일도 이제 그렇죠. 잠깐 며칠 네네. 쉬어야 되고 휴가도 내야 되고 하니까 네. 그 정도 할 거면은 사위는 아마 저 때문에 휴가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남편분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이명웅 씨 덕질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작년에 너무 22년도가 너무 행복했던 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년도에는 좀 아프기도 했었고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하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나이를 먹긴 하지만 근데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저 나이쯤 되면 갱년기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작년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해를 보냈고요. 네. 올해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계획들도 생기고 좀 더 재밌는 일 뭐 없을까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네. 올해도 더 기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시즌 4의 마지막 방송을 이제 두 제작자 시민 제작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시즌 5에도 계속 시민 제작자로 또 활동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영상들 혹시 더 제작을 하고 싶으신지.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들을 좀 많이 찍고 싶고요. 예, 그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 와처의 남생이 탐사단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알려지지 않고 작은 이야기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뽑아주시면. 네. 네. 뽑아주시면. 아이, 그럼요. 네. 네. 네, 저는 일단 엄마들의 도전. 그러니까 딸하고 요번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전들을 많이 사소한 도전부터 클 수 있는 도전까지 다양한 도전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 노래 중에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볼까 해요.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네. 저희도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지아님은 LA 잘 다녀오시고요. 네. 동물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시즌 5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세입니다. 여기는 고창 동호해수욕장인데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간간히 눈도 흩날리고. 파도 좀 봐. 날아갈 것 같아. 야, 여기가 차박 장소구나. 그러네.
엄청나. 태풍인 줄 알았어. 겨울바다는 역시 쓸쓸해. 쓸쓸해. 야, 오늘은 여기서 차박이다. 저기 차박하는 캠핑카가 한 대 보이고 있어. 오늘은 여기서 차박이야. 야, 저 옆에서 다 같이 되면 되겠네. 오늘 여기야. 고창읍성에나 갔다 오자. 아니, 나무 이파리에 눈덩이들이 붙어 있어. 야. 야, 저거 집 쪽에 고드름이 쫙 연그렀네. 어야. 눈가루 떨어지는 거 눈가루. 아니 얘는 무슨 나무인데 낙엽이 안 지고 이 겨울에도 파랗지? 아니 남쪽에서만 있는 나무인가 봐. 잘 던지는데. 우와. 야, 여기 잘 뭉쳐져. 가자, 가. 한번 해볼까? 아씨야. 야. 안 된다. 야, 이거 등을 이렇게 다루놨구나. 와, 밤에 오면 되게 멋있겠다. 어저께 밤에 오자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못 봤지? 야. 소리 너무 좋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네. 고창 전통시장 5일장에 왔습니다. 역시 5일장이야. 벅적벅적하네. 쫙 열렸고요. 이거 많이 안 해요. 5개만 주세요. 사하고 슈크림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 하시로 먹어야지. 하트로 5개요. 네. 그저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네, 원래 장에 그 맛으로 장에 오는 거죠. 그 맛으로 장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 붕어빵이. 도미빵이에요. 아니라 돔이라니까 왜 자꾸 나는 붕어라고 그래. 붕어는 가격이 싸지. 여기 아, 돔이라 이게 고급스럽구나, 벌써 생긴 게. 그리고 이게 좀 크기도 하고. 팥도 특이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요. 야, 그냥 겁나고. 고창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장님은 도미빵입니다. 5일장 할 때만 나오시나 봐요. 네. 아, 5일장 할 때만 나오시는 거예요? 5일장이라 지금 오늘 장날이. 오. 그럼 막 딴 데 다니시고 그러시나 보다. 네, 또 내일은 또 이제 전라남도 무안. 아, 무한. 우리 또 쫓아갈까? 네, 내일 전라남도 무안. 이게 조기포. 네. 조기 말린 걸로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잘 자란 새끼 있는 항석으로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도미포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지? 이거 얼마예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아따, 야,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 살래 하나? 이따 먹게. 야, 이 두부도 여기서 만드셨나 보다. 두부도 그냥 아주 여기서 직접 만드는구만. 고창의 장모님 순대.
고추가 들어가야지. 고참 맛집. 이렇게 하고. 좀 특이하다. 여기는 머릿고기 같은 게 안 들어있지. 순댓국집에 원래 그렇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또 인식이 그거니까. 요것이 피순대. 순댓국이 그 잡내가 없더라고요. 그 냄새를 잡는 게 저희 육수는 별도로 끓입니다. 사골로. 사골 육수 합쳐져서 끓이기 때문에 잡내가 안 납니다. 저희는 머릿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곱창. 사람들이 말하는 곱창을 써서 순댓국을 끓입니다. 순대보다 내장이 더 많이 들어서. 저희 집 오는 분들은 이제 순대보다도 그 내장. 내장. 예, 그것을 좋아해서 많이 오시고요. 그 고기 씹는 맛이야. 아주 쫄깃해요. 이게 무게가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감독님 혼자서 다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찌됐든 감독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고 로케도 있었고 촬영도 우리도 4회차 찍었나 마지막 날에 새벽 3시까지 찍고 막 이랬는데 감독님 혼자서 다 신경 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파가 우리한테만 계속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배우한테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그 옆에서 떠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쁜데 뭔가 배우들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 나도 그건 알아요. 배우들끼리도 뭔가 릴렉스할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나는 더 예민하니까 더 빡치는 거지.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 바쁜데 옆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이제 그렇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뭔가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계속 이제 어쨌든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전염이 돼. 전염이 되죠, 당연히. 감정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내 거 하다가도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신경이 쓰이네요. 당연히 신경이 내가 쓰이지. 눈치를 겁나 주게 막. 그거 뭐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카메라 앞이라서. 그럼 다음에 뭐 하실 때는 분업을 해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아니 우리들끼리 할 수 분업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을 잘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저는 촬영 현장에서 정신없는 모습을 배우님들에게 보여주고 눈치까지 주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비용 그리고 뭐 페이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또 특히나 장편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들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래서 스텝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면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일 일이 없겠죠. 카메라 감독을 일단 당연히 따로 두고 세컨 보조까지 두면 제가 전날에 촬영 장비를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조명 감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명을 만질 인력과 함께 올 거고, 오디오 감독님이 있다면 오디오 퀄리티도 좋아질 거고, 이런 현장들을 모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FD 같은 진행 요원들이 있으면 안전 문제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미술 감독, 스크립터, 슬레이터, 그리고 조 감독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만들면 정말 연출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그 식비 문제가 있고요. 스태프들 밥 먹는 게 얼마나 들어갈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출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태프들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3끼를 먹고 또 중간중간에 커피와 음료와 간식을 먹게 되면 인당 한 끼에 15,000원 정도 잡고 간식비까지
삼시세끼 먹으니까 곱하기 3, 거기에 스텝을 한 10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가 뭐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인건비 정말 너무 최소로 잡아서 죄송하지만 한 15만원 정도 10명을 페이를 한다고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장비 임차료, 카메라 한 최소 2대, 조명, 음향까지 맞추면 한 70만원 정도? 10명의 스텝을 운영하는데 최소 이렇게 해서만 계산해도 한 27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장소 임대료, 또 교통비, 또 소품비, 보험 들고 잡비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300만원은 충분히 넘어가겠죠. 여기에서 장편영화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잡으면 한 3천만원 정도는 아주 시원하게 깨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 그냥 발전하는 의미에서 품앗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무페이로 품앗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술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현장에 가서 품앗이를 해주면 되지만 무페이로, 그럼 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다음에 나의 현장에 또 올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품앗이를 하는 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저는 그래서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 결과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정신이 없죠. 카메라에서부터 오디오까지 스태프들이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을 이제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해지고 배우들한테 눈치를 주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세이빙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건 특히 안전 문제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통제하기 어렵고 안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어드밴테이지가 있었고, 가장 큰 소득은 이제 카메라에서부터 음향까지 또 현장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아주 속속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것처럼 혼자 다 하셔라 라는 건 아니고, 저도 다음 작업에는 어느 정도 좀 분업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장편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처럼 거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업을 허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편 영화 만들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저희 이제 예비예술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단톡방 들어오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 프로덕션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